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북두칠성의 절대항생 MC 이선주입니다. 홍콩 항생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고 싶고 또 실시간 리딩 중계로 확인해보고 싶으셨던 분들, 해외 선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이라면 저희와 함께 보시길 바랍니다. 전략과 노하우, 정보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현명한 항생 거래를 위해서는 글로벌 시장 알아봐야겠죠? 먼저 중국 증시부터 살펴보시죠. 이일 상해 종합지수는 전장 대비 0.44% 상승한 3,462.0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중국 증시는 미국 국채의 금리 상승과 상장사 실적 우려의 급락세로 출발을 했다가 오후장 중반 이후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편 홍콩 항생지수는 전장 대비 0.12% 내린 32,601.78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홍콩 증시는 최근 중국 증시 하락세에 조정을 겪었다가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중국 증시 살펴봤는데요. 전반적인 글로벌 시장도 알아봐야겠죠? 여건문 대표 만나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통해 만나보시죠. 네, 본격적으로 북두칠성 절대항생 시작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상담, 유사수신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여건문 대표 만나 인사 나눠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직 좀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요. 주말은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낮에는 그렇게 저는 춥지는 않았는데, 네. 이제 오후에 되니까 많이 추워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죠. 네. 낮 시간에, 어제는 하루 종일 밖에서, 집에서 안 나갔고요. 네. 토요일은 좀 밖에 좀 나갔다 왔는데, 요즘에 이제 날씨가 좀 따뜻했다가 추워졌다가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워낙 또 네. 추위를 안 타기도 하는데, 어제는 정말 좀 추웠던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또 주말에 푹 쉬었기 때문에 힘찬 월요일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요. 먼저 뉴욕 증시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2%의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월 고용지표 호조가 인플레이션 공포를 일으켰고 이로 인해서 또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됐거든요. 거기에 또 채권 수익률이 상승하면서요.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쏟아져 나왔다고 하는데요. 자, 이런 것들 차트에는 어떻게 반영됐나요? 일단은 움직임이요. 네. 저번 주 금요일 날 뉴욕 증시가 전부 다 하락세가 굉장히 강하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지금 보시면은, 왼쪽이 이제 나스닥이고요. 그리고 왼쪽이 S&P고요. 오른쪽이 나스닥입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일단은 뉴욕장 이후에 하락세가 좀 강하게 나왔다라는 게 좀 확실히 좀 보여지고 있고요. 5분봉이나 뭐 15분봉으로 봤을 때도 움직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은 이전에서 매수세로서 움직임이 계속 나왔었죠. 그렇죠? 네. 이전에서 매수세로서 움직임이 계속 나왔었는데 확실히 이제 1월 말부터 2월 달이 다가오면서 뉴욕 증시는 전체적으로 하락장으로 마무리를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확실히 이제 매수 움직임으로서 어느 정도는 힘이 좀 빠졌다라고 좀 이미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번 주 금요일날 거의 뭐 하방세로 엄청 많이 떨어졌죠. 그렇죠? 매수세로서 움직임이 많이 나왔다고 봐주시면 좋은데, 이전에서 매수세로서 움직임이 좀 남아있을 거라 생각하는 그 저항 때 S&P는 2,800대, 그리고 나스닥은 물린 라인대가 한 6,880짜리 라인대 무너지면서 하방세로 좀 강하게 나왔다.
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항생도 글로벌 증시 맞춰서 매도세로 현재 좀 떨어지는 구간이 맞고요. 그 다음에 국내 선물도 지금 시작한 게 갭 하락하면서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저번 주 금요일날 하방세가 떨어져서 오늘 장에 대해서 하방세로 계속 떨어질 거라는 보장 없습니다. 끝까지 기다릴 전망세 가지면서 오늘 오전장에 대해서 움직임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녁장에 대해서는 또 어느 정도 좀 반등을 받지 않을까, 바로 또 하방세로 쭉 이어질 가능성은 좀 어려울 거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S&P 500 그리고 항생, 나스닥까지 모두 좀 하방 추세, 매도 추세가 강한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곧이어서 또 1월 미국의 고용지표 호조가요. 금값은 하락시켰고 달러는 상승을 이끌어냈는데요. 자, 이것도 차트에 그대로 반영이 됐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럼 달러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달러 같은 경우에는요. 제가 이제 분명히 좀 말씀드렸어요. 달러 강세가 나올 자리가 있을 것 같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전에서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죠. 지금 달러를 사면은, 제가 네. 여행을 가는데, 달러 사면은 좀 저점에서 좀 싸게 잘 사는 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니나 다를까 바로 또 굉장하게 또 상방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네. 환율 자체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움직임 차트에서도 달러 강세로서 확실하게 밀어주는 모습으로 확인됐거든요. 네. 저번 주 움직임 좀 보면요. 골드하고 유로를 좀 같이 보겠습니다. 달러가 강세면 당연히 유로는 떨어지죠. 네. 달러가 강세면 당연히 유로는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유로 왼쪽에 좀 보시면은, 600T가 지금 5분봉으로 보도 충분히 좀 볼 수 있는데, 이전에서 달러는 약세였어요. 네. 이전에도 달러는 약세였는데, 달러 자체 움직임이 일단은 약세로서 좀 점진적으로 이전에서 움직임 보시면 아실 테지만은 약세에서 움직임이 확실하게 좀 버티는 구간으로 보였었거든요. 버티는 구간으로 보였는데 어제장에 대해서 좀 무너지면서 금요일장 무너지면서 달러 강세까지 나오니까 달러 같은 경우는 1.25250 라인에다 좀 저항대 있었는데 거기서 돌파하면서 슈팅 자리로 하방세로 좀 밀어줬고요. 세기형으로 매도형으로 현재 세기 매도형으로 좀 나온 모습이다라고 보여주고 있는데 새벽장에 좀 회복을 했지만은 결국엔 1.25250 라인까지 올라오면서 다시 한번 지지받고 떨어졌거든요. 그렇죠? 네. 달러 강세로서 유로는 분명히 움직임 나왔고요. 그리고 골드는 더 떨어졌습니다. 골드는 이전에서 금값 계속적으로 상승하다가 저번 주에 좀 눌리는 자리였는데 금요일장에 갑자기 달러도 강세로 나오면서 골드를 좀 크게 눌러주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1445달러 자리를 무너뜨리면서 강하게 슈팅 자리로 마찬가지로 섀도우 매도형으로 좀 나왔고요. 하방세로 무너지면서 다시 한번 좀 물려있다 좋은 것 같다 다시 한번 떨어지고요. 다시 물려있다가 12시에서 다시 한번 또 하방세로 슈팅 자리 나오면서 결국에는 저항 때는 1340 자리까지 반등 받았지만은 지지받고 다시 한번 좀 떨어지고 하방세로 이때 현재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다 라고 좀 보이고 있습니다. 매도 세기용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을 받다가 거래량 부딪히면은 거래량 늘면은 매도세로 양봉으로 크게 나올 수 있으니까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네. 달러 강세로서 움직임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환율 자체도 지금 지지받고 올라온 환율 자체가 3년 전의 저점에서 지지받고 올라온 형태이기 때문에 달러 인덱스, 달러 지수죠. 좀 확인하면서 달러에 대해서 각 종목당 골드와 유로에 대해서 달러에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실시간으로 보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달러 강세에 유로가 짓눌린 모습을 보였고 골드도 자체적으로 하방 추세가 나왔습니다. 차트에서 확인을 해보셨고요. 자, 마지막으로 국제 유가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기록적인 수준의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유가를 좀 짓눌렀거든요. 그래서 크루드 오일도 하방 추세가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차트에는 어떻게 반영됐나요? 자, 오일 좀 보겠습니다. 네. 달러랑 오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거든요. 그렇죠. 아무래도 네. 달러 같은 경우에는 세계 쪽 기준 통화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안전자산 중에 골드 그리고 달러도 포함이 됩니다. 그리고 네. 가장 중요한 게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상관관계죠. 그렇죠? 네. 상관관계인데 각 종목별 상관관계 말씀드렸는데 11시 반 거의 한 5일 대응할 때 11시부터 대응하자고 말씀드렸죠. 네, 맞습니다. 10시, 11시부터 대응하자고 말씀드렸는데 움직임이 나스닥과 S&P 저번 주 금요일날 어떻게 됐죠? 하방세로 강하게 나왔죠. 네. 그렇죠? 저번 주 금요일날 하방세로 굉장히 강하게 나왔는데 자 5일도 보면요. 메인장 이후에 뉴욕장 이후에 움직임 보면은 하방세로 굉장히 강하게 좀 떨어진 모습으로 보이죠. 밑에 분봉 보시면 더 보시기 편하실 건데 10시 30분부터 하방세로서 굉장히 강하게 밀어줬습니다. 밀어주면서 움직임에 대해서 S&P와 나스닥이 동반 하락세가 나오면은 5일도 하락세. 그러니까 지수 하락세가 5일 원유에 대해서도 하락세를 이끌을 수 있고요. 원유 네. 하락세가 S&P와 나스닥 같이 하락세까지 내려올 수 있다. 하락세로 내려올 수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움직임 자체가 지금 5일도 하방세가 잘 나왔죠. 굉장히 잘 나왔고요. 그 이후에 65달러를 돌파하면서 하방세가 나왔지만 좀 반등을 65달러 선에서 좀 받은 것 같고요. 그 전에서 반등 받았지만은 뭐 이전에서 하방세로 10시 이후에 하방세로 나왔던 그 슈팅 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지면서 매도세로 이제 나왔고요. 뉴욕 증시가 내려가니까 5일도 같이 떨어졌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차트 상관관계에 따라서 S&P 지수와 또 나스닥 지수가 하방 추세 나오고 뉴욕 증시가 이렇게 나오니까 크루드 오일까지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그래서 하방 추세에 나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이런 글로벌 시장 살펴봤고요. 이제는 또 지난주 금요일에 저희가 매매 복귀를 약속을 드렸었는데 28틱으로 첫 그 리스크 관리 이제 확실히 이틀 연속 깨면서 저희 되게 좋은 소식으로 다시 이제 들려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매매 복귀 어떻게 진행이 됐나요? 저희 첫 대응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일단은 항생 시초가 대응하기 전에요. 네. 저번 주 금요일 대응했던 매매 복귀 좀 간단하게 몇 개 있는데 한 3가지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항생 시초가 대응에서 저번 주 금요일에 대응을 못했어요. 32,570자리 근처가 저번 주에 시초가였고요. 네. 항생은 시초가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렇죠. 저번 주에 네. 시초가 나오자마자 하방세로 나와서요. 매도로서 진입자리 잡기 사실상 좀 어려웠고요. 첫 번째 자리 좀 보여드리는데 이전에도 하방세로 계속 나오면서 부딪혔었던 이런 구간들이 있었어요. 이때가 한 첫째 자리가 10시 반 정도였습니다. 반 정도에 들어갔는데 움직임에 대해서 그러니까 32,400 자궁자리대가 제가 저항대를 그어놨거든요. 네. 그 저항대 그어놓고 나서 그 이후에 하방세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반등 움직이 기다렸습니다. 반등 움직이 기다렸는데 움직임에 대해서 일단 32,400 자궁자리는 저번 주 목요일에도 가격이 좀 부딪혔었던 그런 구간이에요. 과거에 부딪혔었던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지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어쨌든 추세는 이전부터 계속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내려오다 올라온 형태이기 때문에 매도 추세로서 아직까지는 추세가 남아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저항대가 바로 지지 역할을 바뀌면서 32,400 40자리인데 좀 낮춰서 30자리 전 들어갔고요. 28자리죠. 28자리 들어가면서 손절효과는 53까지 한 25틱 정도로 좀 여유있게 좀 잡았고요. 다행히 저항대를 많이 벗어나지 않는 사이에서 물려있다가 결국에는 큰 추세, 매도 추세를 따라가면서 좀 28틱 정도. 물론 여기까지 청산효과를 볼 수 있었어요. 첫 진입 자리에 대해서 여기에서 청산효과 볼 수 있었는데 중간에서 빠져나왔습니다. 28틱 수익만 거두고 나왔어요. 왜냐면은 첫 진입 자리 계속 좀 징크스가 있었거든요. 첫 그렇죠. 진입 자리에 대해서 좀 내주는 징크스가 있었기 때문에 욕심 부리지 않고요. 좀 반등 받았죠. 여기서 올라갈 수도 있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않고 중간 저항대에서 일단은 수익권 28틱으로 청산을 하면서 빠져나왔습니다. 네, 이때 이제 첫 자리 징크스를 완전히 깨고 대응을 할 수 있어서 좀 한결 좀 편안하게 대응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떠셨나요?
첫 진입 자리에 대해서 좀 이제 징크스를 깨서요. 앞으로는 좀 계속적으로 연승을 최대한 해볼 생각으로 좀 대응을 할 생각이 있습니다. 네. 자, 시초가가 나왔네요. 그럼 대표님, 그 시초가 확인해보고 다시 매매복귀 이어서 할까요? 자, 매매복귀 하는 중간에 항상 시초가 잡혔죠. 네. 일단은 31,688로 보이는데 686 아닌가요? 86으로 보이는데요. 네. 어쨌든 뭐 31,680짜리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정도 라인 선이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굉장히 이제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죠. 그렇죠. 그렇죠. 보시면은 나스닥하고 S&P 야간장에 대해서 새벽장에 대해서 계속 떨어졌죠. 네. 그렇죠. 뉴욕장 저번 주 금요일날 메인장 시작하고 나서부터 하방세가 나오면서 새벽장, 아침장까지도 계속 하방세가 나왔기 때문에 항생도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네. 자, 개파락으로 시작을 항생을 하면요. 일단 시초가는 31,680짜리, 뭐 90짜리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고요. 네. 그 자리에서 들어갔는데 개파락한 구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회복할 성격도 있기 때문에 조금 관망세를 좀 가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선물하고 나스닥 같이 보면서 오늘 월요일장 대응은 좀 천천히 대응하면서 저번 주 금요일날 대응했던 매매복귀하면서 좀 관망세 가지겠습니다. 네. 가격이 좀 나온 다음에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해요. 네, 맞습니다. 좀 더 관망세 지켜본 다음에 저희 대응하도록 하고요. 그럼 계속해서 매매복귀 좀 이어서 가보도록 할까요? 일단은 이제 그 다음 자리가 이제 좀 중요한데요. 32,440자리였어요. 네. 32,440자리. 이 자리였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게, 여기서 이제 첫 자리에 대해서 수익을 거뒀죠. 네. 여기 저항대가 얼마죠? 32,439자리, 40자리, 32,440자리인데, 그 이후의 움직임을 다시 한번 떠났다가 반등을 받았습니다. 반등 맞아. 똑같은 자리입니다. 똑같은 자리. 32,440자리였어요. 똑같은 자리에서 매도를 또 쳤습니다, 제가. 네. 매도를 또 쳤는데, 이전에서 올라오면서 첫 자리에서는 여기서 지지받고 떨어졌죠. 그렇죠? 그렇죠. 이번 자리에서는 네. 움직임 나오다가 32,439자리에서 체결되면서 움직임이 좀 하방세가 나온 게 아니고 바로 돌파하면서 바로 손들어가 건드려버렸어요. 네. 손들어가 22틱이었습니다. 바로 건드렸거든요. 건들면서 어떻게 됐죠? 손저력과 건들면서 떨어졌죠. 32,440자리에서 다시 지지받으면서 완전 슈팅 자리처럼 상방세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전에서 매도로서 움직임이 나오는 그런 자리에 대해서 추세는 어느 정도 좀 꺾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그 이후에 매수로서 움직임이 잘 나왔어요. 그렇죠? 네. 매수 움직임으로서의 움직임이 살아있을 거다라고 어느 정도 좀 저항대를 돌파해서 손저력과 건드려버렸고요. 바로 스위칭에서 조정받을 때 그 자리에서 다시 매수로 들어갔습니다. 이번에는 이 자리에서 매도로 대응하면서 손저력과를 건드렸는데 움직임이 여기 저항대인데, 저항대 보이시죠? 네. 매도로서 손저력과 당했었는데 바로 이상으로 올라오니까는 당연히 매수로서 진입자를 잡아야 되는데, 진입자를 어디서 잡아야 되죠? 32,440자리, 저희 이번 자리에서 내줬던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지지받는 거 예상하면서 기다렸고요. 32,440자리에서 들어가면서 매수로서 이전에서 매수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받을 때 여기 밑에 저항대는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서 바로 매수로 내려가면서 전고점에서 빠져나오면서 43틱 수익 거두면서 이렇게 수익권으로 청산을 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이 자리에 대해서의 바로 스위칭하는 거죠. 매도로서 그렇죠. 대응했다 손들어가 건들고 움직임 나오니까는 또 떨어졌어요. 그렇다고 매도 잡는 게 아니고요. 떨어지면은 이전에서 손저력과 건들고 상방세로 양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조정받고 여기 지지대에서 다시 한번 매수로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항대가 지지대로 바뀌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요. 매수로서 나왔다가 전고점에서 성산 거두면서 수익권으로 빠져나왔습니다. 네. 자, 매매복귀 잘 들어봤습니다. 결국은 수익으로 이제 또 잘 마무리가 돼서요. 금요일장도 저희 마감을 잘 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월요일장 시초가 나오고 개파락으로 출발했는데 좀 천천히 움직이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나스닥은 또 하방 추세 나왔고, 국내 선물은 어떤가요, 대표님? 일단은 국내 선물을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네.
지금 보시면은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래프 보시면은 국내 선물은 초반에 움직임이 좀 부진했어요. 좀 부진했고요. 움직임이 마찬가지로 뉴욕 증시 시작하면서 하방세로 좀 시초가가 아래로 좀 잡혔고요. 네. 바로 매도세로서 움직임이 좀 이어졌지만은 그 시작한 폭가에 대해서는 돌파를 못하고 지지받으면서 32,340절이 323.40 자리에서 좀 올라가지 못하고 좀 하방세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매도로서 움직임이 좀 지속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고요. 움직임 자체는 매도로서 국내 선물이 좀 움직임이 살아있다. 근데 좀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밑에 저항대도 지금 돌파를 못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좀 더 관망세를 좀 가지고요. 나스닥도 같이 봐주시면서 대응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관망세 가지는 동안에 이제 질문을 좀 하나 해볼까 하는데요. 자,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입니다. 뉴스 이벤트가 매일매일의 차트에 뭐 전반적으로 크게는 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1월 고용지표가 호조가 나오면서 이것이 시장에서는 임금 상승의 가속화로 이어지고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발생했고, 그래서 결국은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속도가 빨라질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증시에 영향을 미쳐서 하락하는 모습 보인 것 같거든요. 자, 이런 뉴스 이벤트들이 좀 얼마나 갈지,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계속 하방 추세로 이어질지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하방세로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죠. 네. 그렇죠. 하방세로서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고요. 일단은 움직임에 대해서 이전에서 매수로서 계속 움직임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양봉으로서 움직임이 계속 나왔었는데 하방세로서 움직임이 좀 저번 주 금요일날 강하게 좀 나온 걸로 좀 보여 보입니다. 네, 그죠. 이벤트가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쳐서 조금 이번 주 시장은 좀 급락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오늘하고 내일 움직임을 봐주시면은 아마 그 하방세가 나올지 안 나올지는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제 생각에는 매도세로서 움직임이 있지만은 조정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네. 하방세로서 강하게 쭉 떨어지는 것보다는요. 하방세로서 움직임이 쭉 나오는데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도 좀 강하게 조정을 좀 받을 거라고 좀 보이고요. 그리고 매도로서 조정을 많이 받을 거 예상해서 매도로서 대응을 하는 게 좀 더 유리할 거다라고 현재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단기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오늘 내일은 매도 추세가 좀 강하지 않을까라는 예상해 주셨습니다. 그럼 곧 이어서요. 저희 지금 계속 좀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직까지 관망세로 봐야 되는지 차트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항상 이제 10시 지금 10시 23분인데요. 네. 10시 한 반이나 10시 한 40분 때쯤에 움직임이 좀 나올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번 주 첫 진입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12월 달하고 1월 달, 좀 500틱 이상으로, 좀 500만 원 이상으로 누적 수익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그렇죠? 네. 500만 원 이상으로 누적 수익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움직임을, 2월 달 들면서 아직까지는 그렇게 많은 틱수는 확보를 못했습니다. 현재 3일 차예요, 2월 달. 네. 시작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너무 조바심 가지면서 할 필요 없고요. 마찬가지로 10시 28분이나 10시 반 가까이 오면서 움직임에 대해서 계속 이제 가격이 좀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대응을 하는 게 저희한테 좀 더 유리하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네. 때문에 좀 봐주시고요. 좀 천천히 대응하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좀 더 관망세를 가지고 월요일 입장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조급하게 하기보다는 확실한 방향이 나왔을 때 대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저희 이제 구정도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또 설 보너스를 한번 목표를 세우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대표님, 2월달 목표는 뭐 그대로 500틱으로 잡으신 건가요? 어떤지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2월 달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마찬가지로 최소 500틱, 2월 달도 마찬가지로 최소 500틱 이상의 수익금에 목표로 잡고 좀 대응을 하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월 달은 좀 짧죠. 그리고 이제 구정도 있어서, 최소 500틱보다는, 좀 목표 금액을 500만 원으로 좀 잡아서 대응을, 좀 꾸준하게 하자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계약수는 한 계약에서 3계약 정도로 운영하면서 왔다 갔다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서 하고 있고요. 그 안에서 최대한 대응 자리 하면서 주간에 항생 리딩하고 야간에 해외 선물 리딩하면서 누적으로 좀 2월 말까지 목표 금액에 도달할 수 있게 최대한 좀 대응할 생각입니다. 네. 자, 목표를 가지고 또 힘차게 좀 달려간다면은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해 보겠습니다. 또 저희가 1월 고용지표 호조와 맞물려서 또 채권 수익률이 이제 급등을 하면서 이것도 해외 선물에 좀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채권 수익률과 해외 선물 좀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어느 정도 당연히 상관이 있는데, 네. 어차피 각 종목당의 움직임이, 어떻게 나오는지, 그 종목별로 움직임이, 그러니까 제가 상관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관관계 이후에도 움직임이, 당연히 상관관계는 참고만 해야 됩니다. 채권도 마찬가지예요. 네. 근데 각 종목별로 항생은 항생, 오일이면 오일, 각 종목당에 대해서 움직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차트를 좀 가격을 보면서 대응을 하시면은, 좀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너무 다른 이벤트를 현재 대응하는 종목에 대해서 참고를 너무 많이 깊게 관여하면서 하지 마시고요. 현재 지금 대응하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의 움직임을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속보 이어서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해 종합지수가 약세로 출발을 했는데요. 1.46% 하락한 3,411.67포인트로 시작됐습니다.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뉴스 이벤트도 중요하지만 거기 차트 매일매일의 대응이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기술적 분석이 참 중요한데요. 비트코인도 요새 좀 다시 급락을 했다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이제 뭐 기술적 분석이 가능하다는 말씀 해주셨는데요. 이 기술적 분석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가상화폐도 마찬가지고 차트를 볼 때요. 네. 저점에 대해서 이제 저항대가 있는지 그거를 가장 먼저 판단하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제 달러 기준으로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하방세로 가상화폐가 좀 떨어지고 있는데, 거의 8,000달러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있는데, 8,000달러에서는 강한 저항대가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래와 다를까 8,000달러를 건들면서 8,000달러를 오히려 약간 돌파를 했죠. 돌파를 하면서 밀렸지만은 약간의 저항대를 돌파한 거는 오히려 추세로서 더 강하게 지지받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죠. 손절과 리스크 관리가 존재하는 건데 8,000달러 선에서 지지받으면서 거의 10,000달러 이상으로 올라갔습니다. 10,000달러까지 올라갔어요. 현재 상황이 8,000달러까지 떨어지면서 한 7,900달러, 7,900에서 7,800달러까지 좀 밀렸지만은 이내 바로 회복하면서 10,000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제 예상은 좀 맞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어쨌든 이 예상이 맞았다는 게 바로 기술적인 분석이 필요한 거죠. 저점에 대해서 움직임이 부딪히고 전고점에 대해서 움직임이 부딪히는 그런 구간이 있기 때문에 많이 한 15분봉이나 30분봉으로 봤을 때 꼬리를 자르고 저점과 고점에 대해서 기준을 잡고 대응을 하면은 그래도 저항 때는 분별하면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나온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무리 변동성이 있는 움직임이 빠르고 변동성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움직임 자체에서 하방세, 상방세에 대해서의 기준점은 저항에 대한 기준점은 살아있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추세선, 제가 이제 요즘에 가상화폐 많이 보고 있는데 추세선을 보면요, 추세선 같은 경우에는 가상화폐는 그렇게 신뢰도는 높지 않더라고요. 최근에 좀 시일마에서 뭐 김치 프리미엄도 있고요. 많이 빠졌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차트가 아직까지는 해외 선물처럼 오랜 기간 동안 안정화된 그런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추세선에 대해서
추세선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이탈을 하면서 결국에는 방향성이 나올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참고를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세선에 대해서는 참고는 하되 크게 또 해외 선물과 다르게 비트코인 같은 경우 이런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좀 영향을 덜 받지 않나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지금 비교가 하면서 기술적 분석 어떻게 응용할 수 있나 설명을 해주셨고요. 또 만약에 혹시 관련해서도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샵 0082 건당 100원의 유료 문자 이용하셔서 질문 보내주시면 바로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항생 차트 좀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이제 항생 대응을 슬슬 해야죠. 네. 하방세에서 긴 꼬리를 만들었던 그 시초가 부분에서 긴 꼬리를 만들었던 구간으로 현재 보이고 있고요. 오늘 첫 자리는 항생 31,690 자리에서요. 일단은 매수로 잡아두고 손절호가 20개로 잡아두겠습니다. 이전에서 상방세로 나오면은 대응을 못하고요. 31,690 자리에서 일단은 매수로 잡아두고요. 네. 좀 많이 남았죠. 그렇죠? 그렇죠. 움직임이 네. 이전에서 전고점을 돌파하면서 계속적으로 상승 움직임이 나오면은 진입 자리를 제가 다시 한번 잡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시초가 31,690 자리에서 매수로 잡아두고요.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리 첫 자리 대응 자리를 잡아주셨는데요. 시초가가 31,686이었는데 거의 근처인 31,690에서 매수 대응 자리 잡아주셨습니다. 좀 체결이 되려면 아직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은데요. 체결되려면은 뭐 눌리면 많이 받아야겠죠. 시초가까지 떨어져야 되겠죠. 네. 일단은 오늘 첫 자리는 좀 기다리면서 좀 대응을 해볼게요. 지금 약간의 전고점 오늘장의 전고점이 지금 31,770짜리인데 이전에서 약간의 지금 돌파를 했거든요. 돌파를 했다고 완전하게 매수로서 추세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시초가에 대해서의 지지가 오히려 더 유효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좀 90 자리까지 원하는 자리까지 좀 기다려보고요. 손절호가는 20개 줘서 70까지 주도록 하고 이전에서 시초가를 돌파하면서 하방세가 나왔지만 바로 회복을 했죠. 이렇게 저항대를 뚫고요. 바로 회복을 해버리면요. 캔들의 꼴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이거 저항대 못 네. 뚫었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시초가 내려오면 다시 한번 지지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받고 떨어지는 것까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 매수 대응 자리 31,690으로 잡았는데요. 자, 시초가 근처까지 떨어질지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그렇다면 국내 선물 나스닥 다 하방 추세 나오고 있었는데 그대로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지 차트 설명 부탁드립니다. 국내 선물하고 일단은 이제 나스닥을 보도록 하는데 국내 선물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마찬가지로 좀 부진해요. 부진한데 저항대만 하나 그어두겠습니다. 여기다가 저항대 하나 그어두고요. 그 다음에 좀 이렇게 좀 짧게 봐서 좀 움직임 보도록 하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예요. 나스닥도 이전에서 저번 주 금요일날 새벽장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매수 움직임이 나왔지만은 지금도 저항대 좀 국내 선물하고 비슷하게 좀 물려있는 모습으로 현재 확인되고 있습니다. 항생도 지금 국내 선물도 그렇고 나스닥도요 저항대에서 물려고 있었기 때문에 항생이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좀 강하게 움직임이 좀 덜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정을 받기 시작하면 시초가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어요. 31,690 자리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전에서 31,850 자리까지 40 못해도 31,830 이상으로 움직임 나오면은 지금 진입한 자리는 취소하고 다시 한번 대응하면 되니까 좀 더 기다려보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국내 선물 그리고 나스닥도 하방 추세 보이다가 살짝 최근 지금 시점에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고요. 항생도 좀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아직 매수 추세가 강하고 있는데 저희가 말한 항생 31,690까지 눌림을 좀 받고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올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서 시초가가 많이 이제 이렇게 하락해서 시작을 했죠. 네. 하락해서 시작하고 나서 하방세가 나오지 않으면은 거의 하락한 구간을 어느 정도 반절 정도는 회복을 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네. 그거를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움직임이 지금 항생이 매수로서 점진적으로 좀 밀어주고 있습니다. 네. 사실상 밀어주고 있고요.
저는 31,600 지금 90자리에다가 첫 진입자리 잡아줬는데 그 호가까지 좀 내려오는 걸 현재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만약에 대응 자리를 좀 추격적으로 대응을 한다고 하면은 31,780자리도 나쁘지 않은데 글쎄요. 오늘 일단은 이번 주 첫 진입자리고 이번 주에 좀 수익 금액을 좀 땡겨 와야 되거든요. 네. 이번 주에 수익 금액을 좀 만들어야 돼서 일단은 시초가에 대해서의 지지는 저는 확실히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초가에 대해서 대응이 가장 좋을 것 같아요. 조정을 언제 받을지 몰라요. 왜냐면은 이전에서 갭 하락이 워낙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과거의 모습들을 확인하고 저항대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지금 보시면은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월몰이 바뀌고 나서 틱차트로는 거의 안 보이죠. 저항대가 안 보이기 때문에 조정을 어디서 받고 갑자기 하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추격적으로 매수도 어느 정도 좀 위험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만약에 지금 31,840자리까지 거의 올라왔죠. 40자리 근처까지 올라오게 되면은 다시 한번 진입자리를 좀 올려서 잡아드리도록 하고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최고점이 31,837이었는데 31,840선까지 다시 온다면 대응 자리 좀 체인지가 필요할 것 같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자, 아직까지는 좀 더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 주 또 무료 공개 방송 예정을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기다리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자, 이번 주 언제 예정이신가요? 이번 주는 현재 내일하고요. 아니 수요일하고요. 목요일날 좀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수요일날 목요일날 좀 월요일부터 화요일까지는 현재 수익 금액 안에서 수익량 가려면서 좀 수익권을 좀 끌어올릴 생각이고요. 목요일하고 금요일에는 좀 마무리를 하면서 수요일하고 목요일에는 그 수익권에 대해서 분위기를 좀 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드릴 생각이라서 수요일하고 목요일날 좀 진행하고요. 항상 시초가까지 안 떨어지고 올라가고 있죠. 그렇죠? 네, 31,860자리까지 올라가는데 지금 진입한 자리요. 취소하고요. 다시 한번 대응 자리 잡아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쉽지만 너무 매수 추세, 상방 추세가 강하기 때문에 지금 진입 자리, 첫 자리는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바꿔야 될까요, 대표님? 일단은 좀 더 올리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계속 이제 상방세로 나오죠. 나스닥이 지금 6,730자리를 돌파하면서 양봉으로 나왔기 때문에 매수로서 움직임이 좀 더 유효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이고 있고요. 일단 첫 번째 자리는 31,825자리, 25나 26자리가 좀 좋아 보이는데 조정을 받는 거를 좀 기다려 볼게요. 지금 매수로서 움직임이 양봉으로 쭉 나온다. 계속 올라간다 그러면은 저는 대응 안 하거든요. 네. 저는 이제 움직임이 어떻게 대응하냐면은 움직임이 쭉 나오면은 조정을 받고 이렇게 움직임이 나와야지 저는 이 자리에서 매수로서 진입을 하거든요. 근데 움직임이 그냥 계속적으로 올라간다. 그러면 진입 자리를 제가 안 잡아요. 물론 이만큼의 뭐 추격적으로 매수로 대응해서 수익권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지만은 추격적으로 대응을 안 하기 때문에 좀 위험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조정을 받는 구간을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31,770자리에서 지지받으면서 올라가고 있는데 조정을 많이 안 받고 있죠. 네, 그렇죠? 계속 올라가네요. 31,900라인까지 거의 올라갈 생각인 것 같은데 분명히 조정을 받을 거예요. 네. 분명히 조정을 받을 거고 제가 지금까지 항상 대응하면서 오전장에 대해서 한 번도 대응 안 한 적이 없거든요. 보통적으로 3번에서 4번 정도는 최소 대응을 합니다. 최소 3번 이상은 대응을 하기 때문에 지금 움직임에 대해서 너무 승부를 걸 생각 하지 마시고요. 가격이 조정을 받으면 조정받는 가격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천천히 대응하는 게 제 스타일이니까 그대로 좀 관망세 가지면서 기다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항생 조정을 좀 안 받고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요. 저희 관망세를 가지고 대응 자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생 쭉 올라가고 있는데요. 나스닥과 국내 선물도 아까까지 계속 상방 추세였거든요. 계속 지금 유지돼서 올라가고 있는지 한번 차트 분석 부탁드립니다.
국내 선물 같은 경우에는 현재 322 호가에 대해서 전고점에 대해서 저항이 현재 부딪히고 있는 모습으로 보이고 있고요. 네. 나스닥은 6,730자리 돌파하면서 양봉으로서 현재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공수선 같은 경우에는 좀 움직임이요. 추세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어려워요, 지금. 추세라고 보기에는 사실상 좀 더 어려워 보이고요. 움직임이 위아래로 좀 5분봉을 보시더라도, 15분봉 보셔도 더 마찬가지로, 움직임이 방향성이 국내 선물은 월요일장에 대해서 좀 안 나오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스닥은 6,730자리 벗어나면서 양봉으로 나오면서 현재 상승 움직임을 현재 이끌어주고 있다라고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차트 상관관계에 따라서 나스닥, 국내 선물 모두 힘차게 올라가고 있고요. 항생도 같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오늘 셋 다 올라가기 때문에 매수 추세 강할 거라는 예상이 드는데요. 조정을 받으려면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대표님, 계속 올라가네요. 오늘따라 움직임이 매수로서 굉장히 잘 나오네요. 그렇죠? 네. 현재 나스닥하고 국내 선물이요. 제가 그거는 나스닥은 이제 6,730자리 돌파하면서 양봉이 나오면서 항생 매수로서 움직임이 이끌어졌고요. 국내 선물도 지금 322라인, 322.40자리를 돌파하면서 양봉으로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거의 32,000자리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여요. 국내 선물, 항생이요. 32,000자리까지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이전에서 오늘 시초가에 대해서 개파락했던 그런 구간에 대해서 현재 회복을 하고 있는 모습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조정을 받을 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나스닥도 현재 전고점 근처에서 거의 올라왔기 때문에 조정을 받고 좀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지금 매수로서 움직임이 잘 나가고 있긴 한데 매도로서 대응도 정말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대응을 못해요. 저는 지금 이런 움직임에서 제가 대응하는 원칙을 안 쓰기 때문에 좀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기다리는 동안에도 좀 재미있는 개인적인 질문을 해볼까 하는데요. 이제 달러 약세로 인해서 그동안 좀 달러 많이 좀 사놓으셔서 여행 준비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금은 이제 다 달러를 약세일 때 사놓으셔서 이제 강세가 됐잖아요. 그러면은, 이제는 여행 갈 준비를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달러 약세 더 이어지지 않을지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달러가요. 제가 지금 거의 원화로 환율로 봤을 때 네. 제가 말씀드린 구간이 거의 한 1,060이었거든요. 네. 1,060원이었어요. 1달러당. 그 자리였는데 지금 거의 1,100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1,100 올라가기 전에 약간의 조정을 받을 텐데 1,100까지는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1,100, 1,020짜리, 1,120원까지는 환율로서 일단 거기까지는 좀 무난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강세로서 좀 무난하게 올라오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 달러 약세 전망을 듣는 동안에 항생이 지금 내려가고 있거든요. 자, 하방 추세 보이고 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대표님? 자, 항생 조정받고 있죠. 네. 항생 조정받고 있는데 일단은 가장 가까운 저항대는 바로 31,880자리예요. 80자리고요. 여기서 대응을 매수로서 진입자리도 괜찮거든요. 네. 조정을 받은 구간이라서 괜찮은 구간이고 이전에서 거래량 늘면서 양봉으로 나온 구간이기 때문에 오늘 첫 자리를 조금은 신중하긴 해요. 조정을 더 받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바로 대응은 좀 안 하고요. 네. 관망세로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움직임이 초반에 개파락하고 개파락에 대해서 상승세로 워낙 회복을 많이 해서 제 예상보다는 많이 올라왔거든요. 네. 그래서 조정도 그만큼 더 많이 받을 가능성도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마차 현재 80자리 잡아주고 있는데 80자리보다는
31,863자리에서 매수로 좀 아래에다가 63자리에서 매수로 잡아두고요. 오늘 첫 자리 대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계속 또 하방 추세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자, 대응 자리 그럼 잡아주셔서, 매수로 보시는 거죠? 네, 31,863자리에서요. 매수로 현재 진입됐습니다. 네. 현재 바로 체결됐고요. 네. 순조로가는 20개만 봐도 잡아주시고 청산 자리는 31,902에서 31,902에서 지정가로 청산 자리 잡아두고 기다리고 현재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대응 자리 말씀해 주셨는데요. 31,863에서 매수 대응으로 해서 체결이 돼서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31,902로 청산 자리 잡으셨는데 거의 다 청산됐네요. 자, 902에서 올라오면서 전고점에 대해서 청산하면서 오늘 첫 자리 수익권으로 가져갑니다. 네, 이제 진짜 첫 자리 징크스 완전히 깨시고 지금 신중하게 했기 때문에 오히려 좋은 지금 수익으로 마무리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자, 매수로 보셨고 지금 정확히 보고 나서 바로 체결되자마자 쭉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 있거든요. 좀 높이 잡을 수도 있었지만 좀 첫 자리이기 때문에 욕심을 버리고 적정선에서 청산 자리 잡으신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매매 복귀를 짧게 부탁드립니다. 지금 봐주시면요. 일단 첫 자리 39틱으로 수익 거뒀죠. 네. 이전에서 매수 움직임이 계속 나왔어요. 시초가에 대해서 진입 자리를 잡아놨는데 안 떨어지고 올라갔어요. 그래도 저는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도 떨어질 가능성이 있을 거다 봤거든요. 네. 근데 완전히 올라와 버렸죠. 그렇죠. 이 첫 번째 진입 자리 취소하고 기다렸고요. 움직임이 매수로서 나오는데 당연히 추격적으로 매수했으면은 수익권이 가능한 자리였는데 만약에 추격했다고 여기서 대응했다가는 손절효과로 건들 가능성이 있었죠. 그렇죠? 네. 제 예상보다는 시장 움직임이 갭 하락했던 구간에 대해서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올라와서 31,957자리까지 건들고 조정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렇죠? 제가 31,880자리에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전에서 매수 움직임이 워낙 잘 나오고 조정을 안 받았습니다. 조정을 안 받고 계속 올라갔죠. 그래서 그렇죠. 네. 이전에도 조정을 받았으면서 움직임이 나왔으면은 제가 31,880자리에서 매수로 진입 자리를 잡았을 텐데 이전에도 조정을 워낙 안 받고 움직임이 나오니까 그 아래 라인에다가 좀 양보를 해서 31,863자리에다가 매수로서 진입 자리를 잡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는 예상보다는 저점에서 진입 자리를 잡는 거죠. 그래서 왜냐면 조정을 한 번도 안 받고 올라가 버리니까 예상보다는 아래에서 좀 저항을 받고 밑에 원래는 여기서 대응해서 손절효과 이만큼 주거든요. 근데 그 손절 라인 위에서 진입 자리를 잡아드렸어요. 진입 자리 잡아서 좀 떨어지는 구간까지 기다렸고요. 하방세 30자리, 80자리 무너지면서 60자리 바로 진입하자마자 한 4초, 5초 뒤에 갑자기 하락세로 내려오면서 바로 체결됐고요. 손절효과 20틱 주고 짧게 봤죠. 왜냐면은 이전에서 80자리에서 잡았으면 손절효과 여기까지 줄 수 있는 거였는데 여기 60자리에서 손절효과를 좀 짧게 20틱으로 40자리까지 봤고요. 건들면서 바로 올라오면서 전고점 이전에 부딪혔던 구간에 하면서 39틱의 수익금에 오늘 첫 진입자리 수익권으로 시작을 합니다. 네, 첫 시작이 정말 좋은데요. 39틱이라는 꽤 높은 수익으로 지금 첫 대응 마무리하셨습니다. 처음에 매수 추세도 정확히 맞추시고 조정을 받다가 올라가기 직전 그 최저점이 31,680 쪽이었는데 그대로 맞추셨어요. 매수 대응 자리. 그래서 정말로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제 기분 좋게 오후장 전략 들어보면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첫 진입 자리에 대해서 지금 전고점까지 올라왔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뒤에 있는 수익 금액은 너무 아쉬워하지 마시고 일단 전고점 전에서의 청산만 하더라도 39틱 굉장히 높은 수익 금액입니다. 이런 식으로 누적 수익으로 좀 가져가야 되고요. 현재 전고점이 31,950자리인데 여기에서 돌파하면서 계속적으로 매수세 나오면요. 갭 상승했던 구간이 거의 32,090자리 있거든요. 32,100자리인데 그 자리까지도 올라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매수로서 오후장 전략을 좀 이끌고 가시고요. 만약에 지금 자리 31,950자리 32,000자리죠. 32,000자리 돌파 못하고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러면은
고점에서 매도로 잡아도 되고요. 조정받을 때 시초가나 지금 방금 대응했던 31,860자리 근처에서 다시 한번 매수 진입자리 5장 전략으로 좀 가져가시면은 항생 대응 오늘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5장 전략 잘 들어봤습니다. 자, 오늘 매매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투자고지 드립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 유사수신 행위, 무인가 영업행위, 불법 대여계좌 홍보 및 가입 권유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 북두칠성 절대항생은요, 매일 오전 10시에 찾아뵙고 있으니까요.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